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MBN 토요와이드 시작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조금 전에 막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에이펙 폐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의장국인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의장직을 넘겼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昨天晚上的文艺演出啊，飞出来那只蝴蝶很美丽。李在明总统就说：“你们明年的蝴蝶是不是也可以飞起来啊？”那么我说，我希望这只美丽的蝴蝶飞到深圳，最好它能够飞得更好，甚至会唱歌。谢谢大家。 이상으로 2025년 에이펙 경제 지도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년 중국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조금 전에 폐막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일주일간 거의 외교의 슈퍼 위크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이제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하는 회의거든요. 네.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것이 마지막 이제 일주간에 모여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제하고 오늘이 정상회의하는 거니까 핵심적인 거죠. 네. 그래서 에이펙 회의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 개회사 하신 거 그것도 뭐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시진핑 주석이 제일 마지막에 늦게 들어와서 좀 무뚝뚝하게 들어왔다가 나중에 지각했던 인상이 거 펴진 말씀이시죠? 그것도 좀 뭐 인상적이었고 네. 전체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큰 외교 행사였는데 사고 없이 그래도 성황리에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척 성공적인 회의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경주라는 역사 그리고 문화의 고도에서 이렇게 2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인다라는 것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게 경주라는 곳이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교통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정상들을 모시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관계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일본의 지도자도 참가를 해가지고서 예. 거의 슈퍼 파워들이 모두 모였다라고 봐도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동북아와 관련된 북한의 어떤 행위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좀 조바심 있게 또 관찰하기도 했는데 예. 자연스럽게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는 이번 경주 에이펙 회의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성과를 짚어주셨는데 고 기자께서는 이번 외교 일정들 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외교 일정도 관심사였겠지만 오히려 외교 일정보다는 CEO 서밋에 더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전문 기자니까 네, 그쪽에 좀 더 보니까요. 이제 관심이 생기셨나 보네요. CEO 서밋 관련돼 가지고 이제 대한상회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었어요. 예. 이번에 경주 에이펙을 통해 가지고 고용 유발 효과가 한 2만 2천 명 되고 경제적 효과가 7조 4천억 정도 된다라는 보고서였는데 사실 예. 어떤 글로벌한 행사가 열리면 관련돼서 엄청난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다들 고개를 갸웃하거든요. 그 네. 정도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이번 글로벌 이제 에이펙 CEO 서밋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국내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발표되는 등 예. 실질적인 경제 효과가 엄청났다라는 점에서 이번 에이펙의 성과를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기간에 에이펙 CEO 서밋도 있었고 각종 정상회담들도 있었고 이제 어제 오늘 에이펙 본회의까지 정말 굵직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오늘 있었던 폐막식에서의 관심은 이른바 경주선언이라고 불리는 이 공동선언문이 채택이 될 것인가, 또 채택이 된다면 자유무역, 다자주의 이런 표현들이 담길까였는데 지금 공개된 바로는 일단 무역이나 투자 이런 표현을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에서 제가 오히려 이제 이 부분을 또 다른 질문하실 것 같아서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 폐막식에서 3가지 문서를 채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 이것이 사실상 경주 선언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성과 문서로 채택이 되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에이펙의 AI 이니시에이티브 이거를 이제 문서로 채택을 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아태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한 그런 문서 이 세 가지가 채택이 됐는데 특히 이제 그 경주 선언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평화로운 아태 공동체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공정무역 또는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자유무역 이 사이에서 용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었을 텐데 예. 자유무역이나 공정무역이라는 이런 단어를 다 뺀 상태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고 평화로운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요. 사실상 마지막에 나와 있는 아태 공동체라는 이 표현은 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CEO 서밋 연설에서 얘기한 아태 경제 공동체의 그 표현이 그대로 들어간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굉장한 그 조율 과정을 거쳐서 오늘 아침 7시 30분에 이 경주 선언문이 최종적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관련되는 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본회의는 참석하지 않고 네. 그 전에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의 목소리, 입김이 더 커지지 않을 것인가.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시진핑 주석에게 가까운 자유무역이라든지 다자주의, 뭐 공정무역 이런 표현들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간에서 좀 접점을 찾고 조율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갈등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추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주석이 참가했기 때문에 선언의 어떤 내용에서 시 주석의 의견이라든지 중국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라는 것은 예. 제가 봤을 땐 인과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에이펙이라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경제 번영을 얘기하는 것이고 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어떤 무역과 그리고 투자 그리고 디지털 혁신이라든지 포용 성장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하는 건데 예. 사실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무역이라고 쓸 거냐, 자유로운 무역이라고 쓸 거냐, 아니면은 공동체라는 표현은 또 중국에서 인류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혹시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느냐, 물론 주최국에서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예. 우리가 뭐 굳이 자유무역 그리고 굳이 페어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도 모두가 페어 트레이드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을 구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구 자체 내에서의 어떤 단어에 우리가 특별히 신경 쓰기보다는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회원국들이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가장 주목되는 거는 바로 그 말레이시아에 있었던 푸트라차야에서 얘기했던 연결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번영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 예.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 창조와 그리고 AI 산업이라는 것이 강조됐다는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 얘기가 가장 클 수밖에 없는데 고 기자께서 보시기에 이번 경주 선언에 담긴 내용의 가장 핵심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경주 선언에 담긴 의미를 보자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의 기간에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의 기간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예. 그 전에 미국으로 떠나버렸죠. 일부러 가버린 건가요? 일부러 이제 간 본인은 겁니다. 네, 조금 맞습니다. 불편한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 무역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었는데 다자 외교 무대에서 선다. 이런 자리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요, 다자 외교 무대를 싫어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자 외교 무대는 시선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선이 집중되는 양자 회담 같은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굳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이제 회담도 예.
그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하루 앞서서 30일 날 끝내고 미국으로 가버렸고요. 네. 실무진으로서 스콧 베센트,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실무진을 한국에 남겨서 아까 말씀드린 정상선언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문구 조절 같은 거를 아마 스콧 베센트가 맡아서 조절한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뭐 자유무역이나 약간 미국이 싫어할 만한 말들은 좀 빼고 우회적인 수단으로 그 문구를 넣은 것 같고요. 예. 사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무슨 선언이 발표됐냐보다는 그에 앞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번 그 경주 선언 문구에 들어간 게 보면은 이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으로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 문구를요. 문화 콘텐츠 네, 문화 말씀이세요? 콘텐츠 관련 부분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쨌든 문화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간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에이펙 행사는 마무리가 됐지만 남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한중 정상회담인데요.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잠시 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두 정상은 첫 대면을 어제 에이펙 개막식을 통해서 미리 한 바 있죠. 두 사람의 첫 만남 장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한중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거나 또는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예, 두 정상이 사실 이제 어제 처음 만나기는 했습니다만 초반에는 약간 좀 어색해 보이고 약간 좀 버스게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구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조금 더 분위기가 편안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뭐 분위기는 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돌발 변수가 하나 생기긴 했죠.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 그렇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때문에 돌발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 예. 지금 대통령실 대변인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의제가 뭐가 오를 거냐 예.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대통령실 대변인 얘기 들어보면은 민생 문제를 먼저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민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한국과 이 중국 사이에 여행할 때 비자 서로 지금 현재 면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금 한중 FTA가 올해 이제 발효가 된 지 10년 됐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진전된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라든지 투자 분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식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공급망 문제를 얘기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중국의 히토류가 될 거고요.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한국의 반도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2017년도 이후에 한한령이 의해 가지고 사실상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한령 해제 문제도 같이 논의하지 않겠는가. 결국 민생 문제라는 것 자체가 경제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예. 봐요. 중국과 나눌 얘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네. 하셨습니다만 이 많은 의제들을 오늘 한꺼번에 다 얘기를 나눌 그럼요. 수 있을까요? 그거 사실상 힘들죠. 거기에 가장 압축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겁니다. 예. 일단 한중 FTA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간이 너무 깁니다.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FTA 자유무역 협정이 이루어지게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돼야 되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개방의 시간, 개방의 그 정도가 상당히 길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이 한중 FTA거든요. 네. 이 시간을 어떻게 좀 줄여나가고 내용을 어떻게 더 함축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확대를 하느냐 그 문제는 논의의 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한국이 중국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양국 간의 어떤 그 민간 교류 그리고 사회적인 교류, 기업 간의 교류의 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중 간의 실질적인 협력의 내용이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다라는 거는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분야를 언급한다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요. 예.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쟁점 중에 하나가 서해와 관계됩니다. 중국이 동경 124도까지 밀고 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의 어로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놨는데 그건 사실 양국 간의 그런 영해에 대한 어떤 관련 그 교류에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지나가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불법 구조물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명확한 의사가 전달될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이거나 안보적인 첨예한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국제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FTA 문제도 그렇고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도 그렇고 지금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은데 고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중국이 하고 싶은 얘기 각각 어느 쪽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핵심적인 게 이제 공급망 안정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공급망 안정은요 상호 이익으로 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역시요. 그런데 사실 공급망 안정의 핵심 파트너가 우리나라이긴 한데 중국 입장에서도 그런데 핵심적으로 공급망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갈등을 빚는 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히토류 관련 수출 통제 관련돼서 앞서 열렸던 10월 30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어쨌든 이게 결론을 내는 건 아니지만 1년간 수출 통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이렇게 미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게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1년 정도 유예했던 네, 그 맞습니다. 히토류 관련 네네. 문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남의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이게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뿐만이 아니고요. 중국이 앞서서 발표했던 초강도 히토류 수출 통제가 뭐냐면 중국의 히토류나 중국의 히토류 정제 기술이 단 1g이라도 들어간 어떤 제품이 있다면 해당 제품 수출에 대해서 중국의 통제를 허가를 하겠다. 받아야 된다라는 예.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어떤 히토류를 들여와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 반도체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중국이 중국산 제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걸 어떻게 검사할 거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로 네. 일단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우리 쪽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게 1년 동안 유예가 되면서 일단 한숨을 돌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수출선을 조금 약간 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그러니까 호주나 베트남 등에서 히토류를 수입을 좀 출처를 좀 다변화하는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2,500억 규모의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내년부터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거 이제 예. 빨리 조성해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보다는 미국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문제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그 한중 FTA 2단계 협상론입니다. 사실 한중 FTA 1단계가 발효된 지 10주년입니다. 올해가 정확히요. 예. 14년 11월에 체결이 됐고요. 15년 12월에 발효가 됐는데 1단계에서는 상품 무역이 중심이었습니다. 관세 철폐, 감축. 우리가 무역이라고 생각했을 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그 무역에 있어서 자유화를 취한 건데 사실 상품 무역보다는 지금 2단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 비상품 분야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지금 현재 예.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산업 발전 단계가 단순한 제조업에서 벗어나 있어서 서비스나 아니면 AI 같은 첨단 산업으로 발전했기 때문이죠. 예. 여기서 일단 서비스 무역 측면에서 보자면요. 이제 문화, 관광, 법률, 의료 등을 확대 개방해야 되는데 여기에 바로 이른바 한한령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중국 시장으로 진출이 쉬워지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져야 되고요. 게다가 여기 이제 지재권 보호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진출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예. 정당한 경제적 권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24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무역 규모가 3천억 달러인데 이게 이제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뤄내야 되는데 사실 네. 중국 입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큽니다. 예, 예. 그래서 미국 견제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좀 지렛대로 삼을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협상의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뭐 히토류 공급망 문제, 한한령 문제 진짜 의제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인즉슨 지금 가장 좀 나누고 싶어하는 주제가 이 부분이다라는 거였을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뭐 이 부분을 먼저 내세우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민생 문제를 먼저 내세웠고 네.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평화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갖다가 이제 화해, 협력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12월 달에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아무리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더라도 북한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대북 정책 3원칙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책인데 그게 바로 END거든요. 예. 서로 교류한다, 익스체인지. 그다음에 정상화시켜 주겠다, 다른 나라하고 북한하고. 그게 노멀리제이션. 예. 그다음에 D가 디뉴클레리제이션이잖아요. 비핵화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한국이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여기 호응하지 않으면은 박수가 안 되는 거죠. 네. 혼자서 어떻게 한쪽 손으로 박수가 쳐지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이 어떻게 대화하고 교류하고 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예.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도 여기 해당이 되는데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좀 해달라. 그래서 비핵화 문제는 사실상 이제 3단계 해법을 또 대통령께서 제시를 했잖아요. 일단은 이제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감축하고 네. 나중에 폐기하는. 예. 그래서 3단계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조금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좀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 얘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할지 그게 저는 지금 이제 궁금한 네,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궁금해요. 예. 왜 그러냐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확실하게 뭐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중국이 지지한다 이런 표현을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발표가 될지 제가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사실상 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딱 세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네. 첫 번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고요. 두 번째가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화로서 해결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사실상 뭐 이 중국이 변함없이 지금 지켜가고 있는 그 원칙 중에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중국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비핵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 행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을 보면 상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 17년도에 북한이 그렇게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랬을 때 예. 사실상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4개, 3개 이렇게 통과가 됨으로써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 북한으로 나오는 모든 물자 이걸 다 차단을 했거든요. 네네. 그때 중국과 러시아는 다 찬성표 던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리 북한이 그렇게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는 여기에 대해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지금 대북 제재 결의안까지 해제시키자고 얘기하고 있고 예. 더군다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에 김정은이가 저기 중국을 방문해서 천안문 막루에 올랐다가 그리고 북중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중 회담 모두 발언 속에서 그리고 이제 북중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언론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는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도대체 중국이 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특히 중국의 비핵화에 대해서 예.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번에 알아보는 것 자체가 이번 회담의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 봐요. 그동안에 사실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한 중에 네. 북한은 조용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이 대통령실에서 비핵화 문제를 좀 다루고 그렇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네.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이 말은 일부러 이제 중국을 좀 압박하겠다 이런 태도 때문일까요? 그런 태도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북한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는 유엔 총회에서 그렇지 않으면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누군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날 꼭
북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반응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변인실에서 북한 비핵화, 소위 말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북한의 외무성 부상이 여기에 대한 이제 담화를 발표를 하고 어리석은 짓이고 개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뭐 북한이 늘 해왔던 그런 패턴의 일환이긴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이 속에 좀 포함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예. 그럼 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뭐 공동 선언문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왜냐하면 여기에 또 그 한반도 비핵화 관련한 그 문제에 문장이 있어서는 포함이 될지요, 비핵화라는 가져가시죠? 우리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표현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이 생각하는 그 비핵화라는 거는 안정적인 관리만 해도 비핵화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라는 문제, 왜 북한이 앞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냐. 네.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미국과 담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담판 과정에서 핵 군축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전략적인 핵 자산을 갖고 있는 절대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패싱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중국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상 그 부분 정도가 상당히 미국을 자극하고 동북아 있어서의 중국의 역할 그리고 북한의 어떤 지위 모두를 컨트롤할 수 있는 입장에서 중국이 상당히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를 취해온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의 의지를 서로 담자라는 데는 아마 동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 문구상에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그 비핵화 누구를 위한 비핵화라는 그 구체적인 표현은 아마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번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좀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중국이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거든요. 이 부분도 오늘 얘기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지, 시진핑 주석은 또 어떤 식으로 불만을 표현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아마 논의는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이 문제를 먼저 꺼낼 가능성은 있죠.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문제를 꺼내가지고 이번 기회에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한국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제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어제 중일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예. 중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사실상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이 다케이치 수상 또는 이제 일본 자민당의 어떤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예. 그에 반해서 다케이치 그 일본 총리는 예. 이 중국에 대해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대한 어떤 현상 변경 문제하고 홍콩 인권 문제까지 거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사실상 저기 중국과 그 일본 간의 어떤 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우리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껄끄러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오히려 풀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2017년도에 사드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상 시진핑 주석은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오해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한한령이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은 도대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 거냐 이런 예. 거잖아요. 아니 그동안에 제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설명을 한 바로는 이 잠수함이 뭐 핵을 탑재한 잠수함은 아니고 핵 원자로를 동력으로 하는 네. 잠수함을 만들겠다고 지금 승인을 얻은 거다라고 설명을 그렇죠. 하긴 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은 중국에게 좀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설명을 하실 거예요. 예. 설명을 하실 텐데 북한이 2023년도 9월 달에 김군옥함이라고 하는 3,000톤급 잠수함을 진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달에는 이제 우리말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핵 추진 잠수함에다가 거기다가 이 핵 무기를 싣는 그런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걸 우리는 이제 흔히 SSBN이라고 합니다. 핵 추진만 하면은 SSN이라고 하고요. 거기다가 핵 무기를 싣는 거
그것은 SSBN이라고 얘기해요. 북한이 바로 SSBN을 지금 건조하는 것을 가지고 공개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한국의 지금 디젤 잠수함이 그 북한의 SSBN을 갖다가 감시하고 따라잡고 관리할 수 있느냐? 예. 절대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 차이는 그러니까 이 핵추진 잠수함하고 디젤 엔진하고의 차이는 잠항 능력.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상으로는 보면 20년, 30년 동안 바닷속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속도도 2~3배 정도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존성도 훨씬 더 좋고 핵추진 잠수함이 그리고 이제 무장력도 훨씬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더 좋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북한이 곧 이제 공개를 했으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은 러시아 기술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걸 진수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네. 아무래도 좀 이번 기회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러냐면 중국은 현재 SSN이라고 하는 배를 잠수함을 6척 가지고 있고 SSBN이라고 하는 잠수함을 6척 가지고 있고 총 12척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그걸 가지고 한국 해역을 얼마나 은밀하게 지금 들어오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상 중국 함정이 작년도에 한국 해역을 침범한 게 330번이고 예, 예. 중국의 항공기가 카디지를 진입한 것도 30번이 넘어요. 네. 그러면 물속에 들어있는 건 얼마나 들어오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예. 이렇게 뭐 이 회담의 첫머리에 이걸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더 이제 예. 경제적으로 또 협력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중국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할까를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북한도 그렇고 중국의 잠수함을 추적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을 잘 설득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다. 그래서 혹시나 예전에 그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과 이렇게 사이가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네. 이번 사안이 중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전혀 왜냐하면 없을 이건 거라고 주권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사드하고 지금 핵추진 발전 잠수함하고는 상황적으로 내용이 다른 겁니다. 미국이 자발적으로 이제 배치를 한 거하고 이거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가지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우리 언론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핵추진 발전 잠수함이라는 겁니다. 예. 핵잠수함이라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략 무기이긴 하지만 우리는 주로 운송하는 매개 수단으로서이지 그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방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응수한 내용이 핵 확산에 유의해달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반대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NPT의 회원국으로서 핵 확산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핵의 평화적인 사용에 있어서 거기에 조건상에는 하나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어떤 그 안보적인 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네. 어떤 무기가 고도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실제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위협에 대응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점을 우선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내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핵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고순도의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20% 정도의 농축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연료로서의 문제라는 거를 뭐 우리 국민이 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예. 것이고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핵 문제 중국이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고도화하고 그리고 첨단화하고 그리고 소형화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폭탄이나 이런 걸 만들 거를 우려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비핵화를 선언한 국가이고 이 핵의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이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예.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떤 의제들이 테이블에 오를까 지금 저희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조금 전에 시진핑 주석과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다는 소식 방금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정상회담에 있어서 미국 그리고 일본 등과 주고받은 선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잖아요.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무엇을 주고받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일단 금관 모형 그리고 무궁화 훈장을 수여했었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준비된 영상 좀 보고 오실까요? 보여주신 평화 수호 의지와 강한 리더십 그리고 한미관계에 대한 헌신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님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We have a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t will continue and only get stronger. That is really beautiful.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공간은 현존하는 신라의 공간 6점 중에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Okay. 최종 정상이 지금 만났습니다. 양국 깃발을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선물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신라라는 것이 하나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금관을 준 이유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신라 그리고 문화적, 역사적인 어떤 정서가 담겨져 있는 물건이 될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뭐 오방색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개를 가지고 다양성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리고 나무로 된 소재의 어떤 뭐 문서함이라든지 이런 걸 필통을 가지고 보통 오랜 친구의 어떤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자고로 중국과 한국은 어떤 동양이라는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군자의 그림 같은 것이 담겨져 가지고선 뭐 시진핑의 어떤 품격과 한국과 양국 간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를 강조하는 것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자막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고급 바둑판과 자개 쟁반을 선물로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아직 사진은 좀 공개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해지는데 이 정도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줬던 그 선물에 준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돈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금이 이제 조금 들어갔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금관에는. 대통령한테 들어간 금은 꽤 많습니다. 예. 뭐 고란 기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거기에 무궁화 대훈장하고 건관에 들어간 것이 엄청나게 뭐 많고요. 예. 단위가 억 단위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이 건관을 바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을 보면 완전히 거기에 그냥 홀려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유럽의 왕관들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동양의 저 건관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저게 이제 뭐 1000년 넘은 그런 이제 오래된 그런 건관인데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넋을 놓았으면은 저거 오히려 건관하고 무궁화 저기 대훈장 야 이거 내 그 비행기에 실어. 네. 왜 그러냐면 자동적으로 거기 가게 될 텐데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시진핑 주석이 워낙 이제 바둑을 좋아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둑판하고 또 자개라고 하는 것이 뭐 대한민국이 워낙 유명하니까 뭐 이거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온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보다는 이제 더 큰 게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이 짧은 시간 내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국빈 방문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저 국빈 방문을 하게 했잖아요. 예. 저 국빈 방문을 하면 지금 같은 저런 절차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엄청나게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또 11년 만에 오는 또 시진핑 주석을 얼마나 잘 대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실천에 옮겨졌지 않았는가. 그래서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선물은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뭐 단순 가격으로 그 값어치를 다 매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줬다고 알려진 고급 바둑판과 자개 쟁반, 시진핑 주석의 표정은 어땠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고 기자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게 줬던 금과 모형은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좋아하니까
준비를 했다라고도 알려지고 있는데 시진핑 주석에게도 마음에 들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화면에 시진핑 주석의 반응이 나오지 않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르게 표현을 잘 하지 않잖아요. 이게 표정이 네. 그동안 그렇게 썩 밝지는 않았었어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SNS에다가 예. 본인의 감정을 그대로 쓰는 사람이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는 거라서 네.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받았던 선물도 제가 바둑판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네네, 문재인 대통령 때. 그래서 약간 뭔가 좀 그때는 우리가 받은 겁니다. 아, 우리가 받은 건가요? 네. 네. 약간 조금 뭐랄까 예상 가능한 선물이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서프라이즈함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트럼프의 취향을 저격하는 선물을 우리가 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 이 선물이 대부분 기여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때 좋은 결과를 낸 게 우리 입장에서는 예. 선물도 조금 한몫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중국에서 네네. 바둑판은 좀 색다른 의미가 있어요. 아, 근데 그렇죠. 샹치라는 거는 예. 서로 같이 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걸 공동으로 협력해서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석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세계를 꾸려나간다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바둑판을 주는 거는 우리가 바둑을 좋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네. 승부의 승패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같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 예. 바둑판에 그런 의미가 네. 있었네요. 근데 저는 이제 트럼프 미국 쪽 얘기를 하자면 예. 트럼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엄청 만족스러웠다는 얘기가 막 전해지고 맞아요. 있어요. 트럼프는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예. 미국의 이른바 이제 좀 지식인 계층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비판이 정말 거세게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난달 18일에 노 킹스 시위가 있었거든요. 미국 전역에서 이제 워싱턴 등 50개 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 킹스. 미국은 왕이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지금 현재 왕처럼 약간 독재자처럼 이제 군림하고 있다라는 미국 지식인층 사이에 반발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왕관을 선물했다는 게 예. 이게 과연 맞는 일이냐라면서 한국의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트럼프의 마음을 잡아서 실리적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한 거니까 사실 이런 그 미국 측의 반발, 지식인 측의 반발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측에 약간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 조금 전에 국립경주박물관의 모습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공식 환영식이 시작이 됐고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그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고 열리고 있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지금- 아마 지금 비슷한 의장대 서열과 비슷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국빈 방문이기 때문이겠죠.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절차를 아마 거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게 서울에서 행사가 있게 되면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경주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국빈 방문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장소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의장 죄송합니다. 저 의장대 행사가 끝나면은 이제 뭐 선물 정정식 하는 대로 뭐 다시 가고 방명록 작성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회담 장소로 이동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원래 저기 장소가 만찬장으로 쓰일 장소였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주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일정 정도의 무리수가 따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 공간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어떤 행사를 주재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들이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하에서 최대한의 그런 어떤 이익을 뽑아내고 또 효과를 뽑아내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중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한중 관계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서로 발전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조화 공진의 어떤 의미를 담아가지고선 중국에 전달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뭐 구체적인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협력 그리고 과거의 그
한중 관계가 처음 이렇게 무르익어가지고선 25주년 됐을 때는 최고의 정점에 올랐거든요. 아직도 그 정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점을 우리가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그때 얘기했던 한중 관계를 어떻게 꾸며 나갈 것이냐는 예. 내용을 실현하자라는 측면을 강조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국빈 방문이었고 시진핑 주석도 국빈 방문이고 지금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습도 상당히 비슷해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균형을 좀 잡겠다 이런 모습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균형을 잡겠다라는 것이 바로 국익 우선의 외교입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한중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얘기했을 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마치 한 분야는 한쪽에 일변도가 되고 또 한쪽이 편향되는 그런 시각으로 해석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중용이라는 것이 마치 중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중용화는 최적화입니다. 예. 만약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이 선택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 거리는 오른쪽 왼쪽에 50%가 아니라 오른쪽으로 70%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네. 30% 갈 수도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진핑과의 어떤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국익 중심의 외교라는 거는 무엇을 극대화할 것이냐 거기에 아마 핵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면요. 한중 정상회담은 회담 시간이 또 얼마나 될까? 이것도 한미 정상회담과 비슷하게 흘러갈까?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해지는데 고 기자께서 예상을 하시기에 지난 한미 정상회담과 비교했을 때 오늘 정상회담 시간도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전혀 예측이 안 되고 있고요. 그냥 짐작하기로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안들이 뭔가 협상 결과를 얻어내기에는 첨예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요. 예. 그냥 포괄적으로 잘 지내보자 수준에서 마무리하지 구체적인 뭔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3년 만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제 어제 처음 만나서 첫 대면을 했고 두 사람의 만남과 이제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기도 한데요. 환영식에는 구윤철 부총리 그리고 조현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중국 측에서는 차이체 중앙서기처 서기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 한 명 중국 측 인사들에게 악수를 하는 모습 지금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준 선물까지는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 이후 상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을 이제 정상들을 초청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이제 굉장히 고생했다라고 이제 느끼는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만 있다가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당일치기. 근데 그걸 어찌됐든 1박 2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빈 방문 형식을 취해서 아주 그냥 온갖 예우를 다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빈 방문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그랬어요. 중국에서.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에이펙 회의가 오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그것도 다시 국빈 방문 행사니까 저런 이제 예식, 이제 의전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걸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받아들인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예, 한중 정상회담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에이펙 기간 동안에 또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젠센왕 엔비디아 CE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이른바 치맥 회동이었는데요. 많은 화제가 됐었죠.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Are we gonna get something to drink? I'm gonna have to. The chicken wings was so good. Have you been here before? It's incredible, right?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k. Yeah, of course. Wow. This is fantastic. Welcome back. 그때는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면서 저희가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 And I heard this is my Chimek brothers. 불관계도 20년이 넘은 친구 관계고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치맥했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I wish I were there. Next time. Nice to see all of you. Kombu chicken is very good. I enjoyed Chimek with my friends, and it is the best way to enjoy Korea. 예. 아, 이날 삼성동 일대가 정말 들썩였습니다. TV로 보신 분들 아마 나도 지금 저 자리에 갔으면 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여느 정상들 못지않게 가는 곳마다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고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정상보다 오히려 더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웬만한 연예인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정말 네. 많은 시민들이 보여서 네. Hey 젠슨 here 막 손 외치면서 젠슨 한번 눈길도 받아보고 사진도 한번 찍겠다는 그 열기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젠슨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사실 시총 5조 달러 기업의 CEO거든요. 그리고 갖고 있는 그 주분 가치만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정도에 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치킨 먹어봐 이러면서 너무 하니까 소탈한 모습을 맞아요. 보여주니까. 그래서 아마 예. 그 엔비디아와 젠슨항에 대한 이미지가 한껏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아울러서 지자리에 참석한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성 부회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친근감도 한껏 높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대기업 CEO, 대기업 회장들이 근엄한 그렇게 모습이시죠. 소탈하게 네. 편안한 모습을 보여줬던 적이 있을까 싶은데 이번 기회에 정말 네. 새로운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론 기사로 접한 내용이지만 저 예. 자리에 못 갔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어떤 꼬마애가 와서 이재용 회장한테 사인을 요청을 했대요. 맞아요. 예.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옆에 정의선 회장이 나 누군지 아니라고 물어봤더니 그 꼬마가 모르는데요라고 했더니 너희 아빠 차 타고 다니지 그 차 만드는 아저씨야라고 했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아니야라고 했더니 이제 모른다라고 하니까 이재용 회장이 네. 아저씨는 휴대폰 만들고 아저씨는 차 팔아서 팔아라고 아.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맞는 말이기는 하네요. 네네네. 예, 그런데 좀 그 정도로 굉장히 약간, 소탈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친근한 예.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정말 네. 달라진 기업 총수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그날 그 꼬마 대박 났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좀 하얀 옷을 입었거든요. 여기에 예. 이제 그 런닝 안에 네일 네. 비슷하게 이렇게 입었는데 거기다 사인을 다 사인, 해줬어. 네. 그러니까 걔는 그것만 이렇게 잘 이렇게 보관을 간직하면 해도 나중에 예. 가치가 또 어마어마해지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젠슨항도 사인하고 이정도 사인하고 다 사인해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뭐 대박이죠, 대박. 그 아저씨는 누군지 모르지만 예. 아니 대박이 났던 곳이 또 있습니다. 사실 저 치킨집이 네. 와, 그 다음 날에 그 배달 주문 앱에서 엄청 상위권에서 거의 1위를 기록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니 실제로 저 삼성동에 있는 저 그 젠슨왕 자리는 그야말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이제 앉을 수 있는 그런 성지가 됐고요. 성지죠, 성지. 네, 그리고 사실 저 삼성동 이제 그 깐부치킨 거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제가 사는 동네 깐부치킨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는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다들 한번 그래서 이게 예. 약간 가치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광고 효과였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날 이제 정말 관심을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 계산을 하느냐라는 거였는데 이제 공개가 됐죠. 네네, 사실 그렇습니다. 골든벨 울린 사람 따로, 돈 낸 사람 따로. 가불은 약간 이렇게 분명하니까. 됐어요. 예, 네. 가불은 분명하니까 이재용 초대를 CEO가 돈을 냈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2차는 현대에서 네네. 하기로 했고, 네. 뭐 골든벨은 젠슨 황이 울렸지만 결국 젠슨 황이 갑이라는 게 확실히 이제 증명이 된 거죠. 예. 그 젠슨왕의 발언 중에 재밌었던 게 이 친구들 돈 많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일 돈이 많은 건 젠슨왕 CEO였습니다. 세분 모두 돈이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에 못 가서 아쉬웠던 분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SK 최태원 회장도 원래는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에이펙 CEO 서밋의 그렇죠. 의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주에서 현장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해요. 네네네. 대신에 이제 따로 젠슨왕 CEO와 만났다고 하는 거죠.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엔비디아에 있어서 SK 하이닉스는 핵심 파트너입니다. 네. 때문에 뭐 저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발표를 하면서 SK 하이닉스가 얼마나 엔비디아 핵심 파트너인지도 다시 증명이 되기도 했고요. 네. 아쉬움을 표현한 분 또 있죠. 이재명 대통령. 또 아까 저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내가 갔어야 되는데 점점 연령대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젠슨왕 CEO도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이제 여지를 남겼는데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상당히 어떤 소프트 파워를 발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러한 매력 공세가 제가 봤을 땐 젠슨 황이 어떤 사업가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 굉장히 어떤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유연하고 그리고 뭐 친민적인 정서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재용 그리고 정의선도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선 굉장히 어떤 이미지 쇄신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네. 젠슨왕 CEO가 이날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큰 선물 보따리를 내놨더라고요. GPU, 그러니까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우선 공급하겠다.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크게 막 이렇게 와닿지는 않은데 일단 이 GPU 자체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라고요? 지금 그 GPU 시장에 있어서는 지금 AI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서로 지금 GPU를 받겠다라고 줄을 서서 있어요. 예. 전형적인 공급자 우선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순서를 매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엔비디아가 주고 싶은 마음대로 네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마음대로 그냥 양보한테만. 주고 싶은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눠줄 수 있는 주로 건가요? 이제 기업이 되겠죠. 주고 싶은 기업한테 그걸 이제 네. 먼저 받는 게 어떻게 네. 보자면 그 기업으로서 이제 수건 사업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네. GPU 5만 장 확보를 이제 공약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네. 최소한 GPU 5만 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5만 장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GPU를 먼저 확보해서 예. 자신들의 AI 인프라 역량을 좀 향상시켜야 되는데 GPU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까 선물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젠슨왕 CEO가 우리나라에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 될 수 있고요. 네. 이를 받아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장을 받기로 했는데요. 예. 이걸 받아서 첨단형 그 반도체 산업의 AI 반도체 팩토리를 만들어서 네. 반도체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는 그런 네. 비전을 내놨고요. SK 역시 엔비디아 기반의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고 했고요. 예. AI 주도 모빌리티를 위한 현대차도 역시나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라는 네.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큰 선물을 안기고 갔고요. 예. 이 선물에 걸맞게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 모두 오. 뛰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예. 기업체에서 그래픽 카드를 갖고 갔다라는 게 아닙니다. 국가 단위체에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GPU를 사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AI 발전에 가장 주도를 하는 국가 역시도 한국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고 그 의지에 엔비디아도 굉장히 동감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 그리고 가장 선두에 있지만 그것은 미국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이지 미국의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의지가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은 국가와 산업체가 동시에 그리고 민간에 그걸 서포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젠스왕이 봤을 땐 굉장히 인상적이고 고무적인 어떤 패턴을 지금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 의미에서 특별한 선물을 주고 간 것이죠. 저 가치가 14조 원어치 정도 된다고 네네, 맞습니다. 하나요? 지금 GPU 특별한- 가격 생각하면 한 10조에서 14조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앞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 주신 의미로 보자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었던 거에다가 지금 26만 장까지 더하면 대충 한 30만 장 정도를 갖고 있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가 GPU 보유 3위 국가로 올라서게 됩니다. 차이는 좀 많이 나요. 그 지금 저게 보면은 이제 독일에는 10,000장 주겠다고 그랬대요. 만장. 예, 그리고 유럽연합은 총 통틀어 10만 장. 그리고 이제 영국은 맥시멈 12만 장 그랬는데 와,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잖아요. 한국이 26만 장.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고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가 확보한 4만 장까지 합하면 30만 장이 돼서 세계 3위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것이 AI 3대 강국이잖아요. 예.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왜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한국을 택했을까? 그런데 이 사람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소프트웨어 측면, 그다음에 산업 측면, 그리고 AI 역량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한국만한 이런 역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명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거든요. 그날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국에 PC방이 있었고 e스포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본인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시작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예. AI 반도체의 최선두 주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빚도 있다 뭐 이런 네. 얘기인데 그런 것보다는 한국이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전기 또 통신 그다음에 뭐 배터리, 인력 그리고 전력 이런 것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나라가 이런 인프라를 갖춘 나라가 전 세계 몇 명이 돼요? 몇 개국이 돼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우리한테 선물을 줬지만 또 예. 우리도 뭐 젠슨 황한테 선물 네.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와, 14조 원어치의 가치라니 일단 이날 나왔던 치킨 값이 한 20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대신 내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세 번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